후진국 한국에서만 치료가 가능하다고요? 서양보다 의학기술이 떨어지는 한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치료받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다발성 경화증이란 병에 걸린 두 아이의 엄마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고심 끝에 결정한 한국행에 그녀는 도착하자마자 충격에 빠지는데요. 과연 한국의 어떤 비밀이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을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사라 톰슨이에요. 저는 38살이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특수교육을 가르치고 있어요. 5년 전 제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후로 저는 두 아이를 혼자서 키워왔어요. 에밀리는 8살이고 에덴은 5살이에요. 매일 상황이 정말 힘들어도 아이들을 위해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요. 저는 제가 아플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항상 건강한 사람, 강한 사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엄마였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일어나 보니 몸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 손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다리는 근육과 뼈가 아닌 젤리로 만들어진 것처럼 약해졌어요. 커피 잔을 집으려고 했을 때 손가락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부엌 바닥에 떨어졌고 커피가 모든 곳에 쏟아졌어요. 엄마, 괜찮아요? 에밀리가 물었어요. 그녀의 파란 눈은 걱정으로 커져 있었어요. 그 표정을 지을 때면 그녀는 아빠를 너무 닮았어요. 괜찮아,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공포감이 느껴졌어요. 제게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시야가 흐려지기도 했어요. 때로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말이 술 취한 것처럼 어눌하게 나왔어요. 잠을 많이 자도 항상 피곤했어요. 마침내 의사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캐나다에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있는데 보통은 좋아요. 하지만 진료 예약을 잡는 데만 무려 3주나 기다려야 했어요. 그동안 증상이 매일 악화되면서 3주가 몇 년처럼 느껴졌어요. 드디어 의사 진료실에 앉았을 때 의사는 저를 진찰한 후 심각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톰슨 부인,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증상을 봤을 때 다발성 경화증, 줄여서 MS가 의심됩니다. 그게 뭐예요? 저는 갑자기 입이 마르며 물었어요. 면역 체계가 신경의 보호막을 공격하는 질환이에요. 그가 설명했어요. 집의 전선처럼 생각해보세요. 보호 코팅이 손상되면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죠.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고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고 그때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토론토 대학병원의 전문의를 만나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불행히도 가장 빠른 예약은 5개월 후예요. 5개월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돌봐야 할 아이들이 있어요. 5개월을 기다릴 수 없어요. 걱정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시스템에서 신경과 전문의를 만나기 위한 현재 대기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증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집으로 운전하는 동안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비처럼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지금도 펜을 들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5개월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에밀리와 에덴을 돌볼 수 없다면 어쩌죠? 제가 엄마 역할을 못한다면 누가 그들의 엄마가 될까요? 어느 비 오는 오후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집에서 놀라고 말하고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으러 갔어요. 비는 그쳤지만 벤치는 여전히 젖어 있었어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거기 앉아서 조용히 울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때 익숙한 비누 향기가 났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국인 이웃인 김지은 씨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2달 전에 옆집으로 이사 왔고 첫날에 떡을 가져다 주셨어요. 사라, 괜찮아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지은 씨가 다음에 한 말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꿨어요. 저는 한국 세브란스 병원에서 15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어요. 그녀는 제 옆에 앉으며 설명했어요. 그곳에는 MS 같은 신경질환에 대한 세계적 수준의 치료법이 있어요. 또한 외국인 환자를 위한 국제진료센터도 있어서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돼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한국이요? 그곳 의료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좋아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저는 한국 의료에 대한 강한 편견이 있었어요.
미국, 유럽 또는 일본 병원만이 진짜 선진 의료를 제공한다고 믿었어요. 한국은 의학이 아닌 K-팝과 드라마로만 유명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병원은 영어를 못하고 너무 멀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이라고 가정했어요. 듣는 것보다 직접 경험해보는 게 좋아요. 지은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가기로 결정하시면 모든 것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지은 씨의 말을 생각했어요. 5개월은 영원히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생각한 끝에 제 인생에서 가장 대담한 결정을 내렸어요. 저축한 돈, 남편의 생명보험금,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서 치료받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떠나는 날, 에밀리와 에덴을 너무 꽉 껴안아서 숨이 막힌다고 불평했어요. 엄마가 특별한 약을 받으러 가는 거야. 저는 울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설명했어요. 곧 돌아올 거고 훨씬 더 나아질 거야.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향해 이륙할 때 제 심장은 희망과 두려움으로 빠르게 뛰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로 날아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의사들을 신뢰하고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질병을 치료받으러 가는 중이었어요. 이 여정이 제 건강을 구할 뿐만 아니라 제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비행기는 마침내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제 다리는 시멘트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졌고 작은 검은 점들이 제 시야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긴 여정으로 인해 제 다발성 경화증 증상이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도착 게이트를 통과하며 제 캐리어를 뒤에서 끌고 있었어요. 저는 길을 잃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만약 저를 맞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어떡하죠? 제가 병원을 찾지 못한다면 어떡하죠? 이 여행 전체가 끔찍한 실수였다면 어떡하죠?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톰슨 씨? 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국제환자센터의 민지예요. 친절한 미소를 지닌 젊은 한국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고 완벽한 영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안도감에 거의 울 뻔했어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지는 제 캐리어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저희 차는 바로 밖에 있어요. 여정으로 많이 피곤하시겠네요. 차는 매끄럽고 깨끗했으며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있었어요. 우리가 도시를 통과하면서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있었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구름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거리는 눈부시게 깨끗했어요. 디지털 화면들이 곳곳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당신의 호텔은 실내 통로로 병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민지가 설명했어요.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밖으로 나가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첫 번째 예약은 내일 오전 8시예요. 제 호텔 방은 작지만 완벽했어요. 침대는 부드러웠고 화장실은 깨끗했으며 과일과 차가 담긴 환영 바구니도 있었어요. 저는 머리를 베개에 대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호텔 로비에서 저를 만났어요. 우리는 실내 통로를 통해 바로 세브란스 병원으로 걸어갔어요. 건물은 거대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유리벽을 통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로비는 병원보다는 고급 호텔처럼 보였어요. 여기가 국제환자센터예요. 민지는 여러 직원들이 영어로 저를 맞이하는 특별한 데스크로 저를 안내하며 말했어요.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아랍어, 러시아어, 중국어로 되어 있었어요. 이곳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혼란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한 의사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톰슨 씨, 세브란스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그는 제 손을 잡고 악수하며 말했어요. 저는 캐나다에서 보내온 당신의 의료 기록을 검토했어요. 오늘 우리는 당신의 진단을 확인하고 치료 계획을 만들기 위한 완전한 검사를 할 거예요. 검사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저는 캐나다에서 직면했던 몇 주간의 대기 시간을 생각하며 물었어요. 박 박사는 그의 태블릿을 확인했어요. 오늘 오후까지 모든 것을 완료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모든 검사를 하루 만에요? 그는 이것이 완전히 정상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작해볼까요? 다음에 일어난 일은 마치 의료 발레와 같았어요. 저는 기다림 없이 한 검사에서 다른 검사로 안내되었어요. 먼저 MRI 스캔이 있었어요. 기계는 토론토에서 본 것보다 더 새로웠고 기술자들은 빠르게 작업했어요. 다음은 혈액 검사로 그들은 6개의 혈액 바이알을 채취했어요. 바늘은 거의 아프지 않았어요. 그 다음은 신경전도 검사로
작은 전기 펄스가 제 신경이 신호를 얼마나 빨리 보내는지 측정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제 척추 주변의 액체를 수집하기 위해 척수 천자를 했어요. 박 박사는 직접 이것을 수행하며 제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각 단계를 설명했어요. 검사 사이마다 민지는 차를 가져와 제가 편안한지 확인했어요. 모든 직원들은 환자의 언어로 그들의 말을 번역해주는 디지털 배지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까지 저는 박 박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벽에는 의학서적과 증명서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의 창문을 통해 저는 환자들이 걷거나 벤치에 앉아있는 평화로운 정원을 볼 수 있었어요. 박 박사는 그의 태블릿을 두드렸고 벽에 있는 큰 화면에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제 MRI 스캔, 혈액 검사 결과, 그리고 다른 데이터들이었어요. 톰슨 씨, 검사 결과 당신은 초기 단계의 재발, 완화형 다발성 경화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MRI에서 이 밝은 점들을 보세요. 그것들은 당신의 신경의 보호 코팅이 손상된 부분이에요. 이것이 나쁜 소식이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차분함을 느꼈어요. 몇 달간의 불확실성 후에 명확한 진단을 받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내일부터 치료를 시작할 수 있어요. 박 박사가 말했어요. 우리는 세 부분 접근법을 사용할 거예요. 염증을 줄이기 위한 고용량 스테로이드, 면역 체계를 제어하기 위한 면역 요법, 그리고 손상을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당신 자신의 몸에서 추출한 줄기 세포 치료.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내일요? 그렇게 빠르게요? 박 박사는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왜 기다려야 하죠? 당신의 상태는 가능한 한 빨리 치료가 필요해요. 그 순간 저는 여기가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어요. 캐나다에서는 진단을 받기 위해 여전히 몇 달을 기다려야 했을 거예요. 여기서는 이미 치료 계획이 있었어요. 제 증상이 시작된 이후로 처음으로 저는 거의 잊고 있었던 희망을 느꼈어요. 한 가지 더 박 박사가 덧붙였어요. 치료 기간 동안 개인 의료팀이 있을 거예요. 낮이든 밤이든 문제가 있으면 즉시 누군가가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민지가 저를 호텔 방으로 돌려보내는 동안 저는 무거운 배낭이 제 어깨에서 벗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일은 다발성 경화증과의 싸움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그 싸움에서 실제로 이길 수도 있다고 믿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이것은 제가 나아질 기회였고 다시 에밀리와 에덴의 엄마가 될 기회였어요. 제 첫 번째 치료는 고용량 스테로이드였어요. 수진이라는 이름의 부드러운 손을 가진 간호사가 첫 시도에 제 팔에서 정맥을 찾았어요. 약물이 투명한 관을 통해 제 몸속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이것은 당신의 신경계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오늘 밤에 조금 초조하거나 잠을 자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건 정상이에요.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그날 밤 저는 마치 커피를 10잔 마신 것처럼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마침내 제 병과 싸우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매일 저는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갔어요. 일상이 익숙해졌어요. 아침에는 스테로이드, 오후에는 물리치료, 그리고 저녁에는 면역 약물을 투여받았어요. 병원 직원들은 제 이름을 기억하고 항상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박 박사는 매일 태블릿을 들고 제 진행 상황의 차트를 보여주며 저를 확인했어요. 캐나다에서는 의사를 단 5분 동안만 볼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박 박사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제 모든 질문에 대답하는 데 시간을 썼어요. 병원은 병원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환자들이 앉아서 신선한 공기를 즐길 수 있는 정원 안뜰이 있었어요. 구내 식당에서는 맛있는 한국 음식을 제공했고 제가 그들의 미역국을 좋아한다고 언급했을 때 요리사가 나와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 언어로 된 책이 있는 도서관도 있었어요. 저는 치료로부터 제 생각을 분산시키기 위해 그곳에서 이야기를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첫 주가 끝날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를 닫고 있을 때 제 손이 예전만큼 떨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간단한 작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떨림이 덜 심해졌어요. 보세요. 민지가 저를 데리러 왔을 때 제가 말했어요. 저는 이제 약간만 떨리는 제 손을 내밀었어요. 효과가 있어요. 민지는 미소 지었어요. 박 박사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두 번째 주 동안 더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저는 피곤해지지 않고 더 긴 거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다리의 모호한 느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증상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서 이를 닦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박 박사는 태블릿에서 제 최신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당신의 염증 지표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가 내려가는 선이 있는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치료 조합이 예상보다 더 잘 작동하고 있어요. 저는 기쁨의 눈물이 제 눈에 고이는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빨리 일어나고 있다니 믿을 수 없어요. 인간의 몸은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을 때 트럭에 치인 것처럼 후퇴가 저를 덮쳤어요. 저는 3주차 월요일에 제 몸이 불타는 것처럼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모든 근육이 아팠어요. 제 오른쪽 다리는 너무 뻣뻣해서 구부릴 수 없었어요. 방은 제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고 저는 토할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저는 침대 옆에 있는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몇 분 내에 제 방은 의료진으로 가득 찼어요. 박 박사는 마치 밖에서 뛰어온 것처럼 여전히 코트를 입은 채로 서둘러 들어왔어요. 느끼는 것을 말해보세요. 그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걱정을 볼 수 있었어요. 통증의 헐떡임 사이에 저는 제 증상을 설명했어요. 간호사들이 제 활력 징후를 측정하는 동안 박 박사는 제 다리를 검사했어요. 면역 반응이 급증한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당신의 몸이 치료에 맞서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빨리 행동해야 해요. 그들은 염증을 줄이기 위한 주사를 놓고 응급 MRI를 찍기 위해 저를 실어갔어요. 기계는 제가 통증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제 주위에서 윙윙거리고 딸깍거렸어요. 제 방으로 돌아와서 박 박사는 저에게 새로운 MRI 이미지를 보여주었어요. 이 밝은 부분들이 보이시나요? 당신의 면역 체계가 여기를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의 치료 프로토콜을 조정해야 해요. 다음 이틀 동안 저는 결코 혼자 있지 않았어요. 간호사들이 매시간 저를 확인했어요. 박 박사는 제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근처 방에서 잤어요. 그들은 제 약물을 바꾸고 새로운 약물을 추가했으며 서서히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 저는 기분이 나아진 채로 깨어났어요. 근육의 화염이 식었어요. 저는 다시 다리를 구부릴 수 있었어요. 박 박사는 피곤해 보였지만 안도하는 모습으로 제 침대 옆에 앉았어요. 당신은 우리를 꽤 놀라게 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결코 저를 혼자 두지 않았어요. 캐나다에서는 도움을 받기 위해 응급실에서 며칠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학적 응급 상황은 기다리지 않으니 우리도 기다리지 않아요. 그 위기는 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질병과 싸우는 것은 매끄럽고 직선적인 경로가 아니에요. 상승과 하강, 승리와 후퇴가 있어요. 하지만 즉각 대응하는 의료팀을 두는 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요. 저는 급증한 증상에서 회복되면서 에밀리와 에덴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매일 그들과 화상 채팅을 하고 있었지만 직접 함께 있는 것과는 달랐어요. 저는 그들의 머리카락 냄새, 옆방에서 들리는 그들의 웃음소리, 그들이 제 무릎에 올라탔을 때의 작은 몸들의 무게가 그리웠어요. 저는 그들을 위해 건강해져야 해요. 저는 박 박사의 저녁 방문 동안 말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엄마가 돌아오길 필요로 해요. 당신은 훌륭한 진전을 보이고 있어요. 그가 저를 안심시켰어요. 이 후퇴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우리가 희망했던 것보다 더 잘 치료에 반응하고 있어요. 제 진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제가 정말로 회복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시 아이들과 뛰어놀 수 있고 마커를 떨어뜨리지 않고 수업을 가르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제가 다음에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계속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도착한 지 2달 후 박 박사는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방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로 밝았어요.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것이 제 마음에 희망을 가득 차게 했어요. 사라,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며 말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당신의 최신 검사 결과가 놀라운 개선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경의 병변이 치유되고 있고 면역 체계가 안정화되고 있어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은 당신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가 말했어요. 약물을 계속 복용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요. 눈물이 제 눈에 고였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에밀리와 에덴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가 마침내 그들을 다시 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3개월 전에 저는 제가 평생 휠체어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 박사는 저에게 티슈를 건넸어요. 당신의 몸이 치료에 예외적으로 잘 반응했어요. 하지만 다발성 경화증은 평생 지속되는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할 거예요. 그는 태블릿의 치료 계획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고 매달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할 거예요. 또한 물리치료를 계속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야 할 거예요. 우리는 토론토의 의사들과 조율할 거예요. 그가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들은 당신의 모든 의료 기록과 우리가 권장하는 치료 프로토콜을 받게 될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마지막 날, 의료팀은 저에게 작은 파티로 깜짝 놀라게 해주었어요. 영어와 한국어로 빨리 회복하세요 라고 쓰여진 케이크가 있었어요. 수진 간호사는 저를 꽉 안아주었고 민지는 저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한국어로 희망이라는 단어가 새겨진 은팔찌였어요.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민지가 설명했어요.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항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려고요. 저는 그것을 제 손목에 착용하면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말했어요. 여러분은 단지 제 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제 삶을 돌려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와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두려움과 불확실성 대신에 저는 설렘과 감사함을 느꼈어요. 저는 아이들을 보고 이제 그들을 들어올릴 만큼 강해진 제 팔에 그들을 안는 것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토론토 공항의 도착 게이트를 통과했을 때 저는 즉시 그들을 발견했어요. 에밀리는 엄마,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고 쓰인 다채로운 팻말을 들고 있었고 에덴은 설렘으로 위아래로 뛰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들을 제 팔에 안았어요. 제 몸에 닿은 그들의 작은 몸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감각이었어요. 엄마, 더 이상 떨리지 않아요. 에밀리는 제 안정된 손을 만지며 알아챘어요. 그리고 뛸 수 있어요. 에덴은 눈을 크게 뜨고 덧붙였어요. 맞아, 저는 그들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어요. 한국의 의사들이 엄마가 더 나아지도록 도와주었어요. 제 부모님도 거기에 계셨는데 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기적 같아 어머니는 저를 안으면서 속삭였어요. 다음 주 저는 캐나다 신경과 전문의와 약속이 있었어요. 그는 제 새로운 MRI 결과와 혈액 검사를 보고 놀랐어요. 이것은 놀라운 진전이네요. 그는 한국에서 온 제 의료 기록을 넘겨보며 말했어요. 저는 다발성 경화증 환자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개선을 보인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국에서의 치료는 여기서 하는 것과 달랐어요. 그들은 복합 접근법을 사용했고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했어요. 제 의사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배워야 해요. 제가 박 박사에게 연락해서 그들의 프로토콜에 대해 논의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말했어요. 아마도 그것이 여기 다른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어진 몇 주 동안 저는 천천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어요. 저는 반나절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시간을 늘려가며 가르치는 일로 돌아갔어요. 제 손이 떨리지 않고 처음으로 수업 앞에 섰을 때는 순수한 기쁨의 순간이었어요. 어느 저녁 지은이가 저녁 식사를 위해 왔어요. 그녀는 제가 자신감 있게 부엌을 돌아다니며 아무것도 떨어뜨리지 않고 채소를 자르고 냄비를 저으며 움직이는 것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그녀가 말했어요.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만약 당신이 저에게 한국 의료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여기서 첫 전문가 예약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저 문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당신이 용감하게 그 문을 통과했어요. 한 달 후 저는 학교에서 국제의료 옵션에 관한 세미나를 조직했어요. 통역사로서 지은이의 도움을 받아 저는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제 경험을 공유했어요. 많은 사람들, 특히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미국이나 유럽 병원만이 선진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청중들에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훌륭한 의료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제 매일 아침 학교에 갈 준비를 하기 전에 저는 희망 팔찌를 착용해요. 그것은 약을 복용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처럼 제 일상 루틴의 일부가 되었어요. 에밀리와 에덴이 그것에 대해 물을 때
저는 그들에게 한국으로의 여정, 박 박사와 수진 간호사와 민지에 대한 이야기, 때로는 치유를 찾기 위해 모든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기억하세요. 저는 그들에게 말해요. 희망을 잃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래요. 제가 통증 없이 깨어날 때마다, 공원에서 아이들과 놀 수 있을 때마다, 어려움 없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때마다 저는 그 기적에 살아있는 증거예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발성 경화증은 여전히 제 삶의 일부이고 항상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이 저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은 제 이야기의 한 장일 뿐 전체 책이 아니에요. 매일 밤 일기를 쓸 때 저는 종종 지은이가 울고 있는 저를 발견한 그 비오는 날을 생각해요. 이웃과의 간단한 대화가 어떻게 모든 것을 바꾸었는지요.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우리가 결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제 팔찌를 만지며 희망이라고 속삭여요. 왜냐하면 그것이 한국이 저에게 준 것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의학적 치료보다 더요. 그것은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희망을 주었고 그것에 대해 저는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